당신이랑 나랑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집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소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는 부부니까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자격지심을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자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뭔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고. 당신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 남자가 결혼하는데 집 하나 해오지 못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나는 그 부분이 걸린다는 거지. 당신은 연애 때부터 항상 그런 게 문제라니까. 주변 친구들 의식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주변 친구들을 의식하고 그러는지 참. 걔들하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기는 한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친구들이 얘들밖에 없어서 뭘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내가 성격이 고르지 못한 것도 한몫한다는 거지. 아무튼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다. 당신이 정 그렇다면 그냥 내가 집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전세로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이 당신이랑 나랑 해오는 게 비슷비슷하지 않겠니?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당신이라면 이게 맞는 듯 싶은데. 그래,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구나. 지금 시점에 부동산을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 이득일 수 있어. 당신 말 한 번 아주 잘했다. 칭찬한다고. 그래, 그렇게 신혼생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네. 요즘 월세살이도 많은데 전세살이도 굉장히 많거든. 우리 부부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시작이 훨씬 좋겠다. 나중에 살다가 이사 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까지 해주다니 나는 정말 고맙다. 그동안 사실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당신의 나를 배려하는 선택 하나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말았어. 아무튼 고맙다는 이야기 전해주고 싶다. 결혼을 하고 2년 후. 자기 출근한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알아? 나 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우리 집 방문하더니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대로 두기 어렵다면서 전세금을 무려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미안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뭐야, 잠깐만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그게 갑자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부동산 가격도 계속 일정해서 오르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을 올린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집주인 연락처는 받았고? 연락처?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싶었지. 아무튼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연락한 거야. 당장 이사갈 집도 없으니까 무조건 5천만 원 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신이 나한테 5천만 원을 보내줘. 당신 일도 바쁘고 하는 일도 많으니까 내가 나서서 처리하도록 할게.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당신한테 돈을 보내라고.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전세 계약서에는 이미 인상률이 정해진 상황이야. 5% 정도 올린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인상률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지. 계약 위반이라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계약이 끝났으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고 자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한테 돈을 보내줘. 내가 중간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말이야. 아니, 내가 당장 5천만 원이 어딨다고 돈을 보내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현금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5천만 원 집 주인한테 주면은 또 돈이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그러면 큰일이야, 아주. 어차피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하니까 당신이 대출받아서 그냥 처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나는 전세금이라는 게 사실 묶여있는 돈이지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 그냥 이참에 대출받아서 나한테 5천만 원 채워서 보내주면 될 거야. 그럼 큰 문제는 안 생긴다는 말이지. 뭐? 전세금을 넣어라 대출까지 받으라고. 당신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집주인 전화번호가 뭐야? 빨리 위로 가서 물어봐서 나한테 알려줘. 내가 이 양반하고 통화를 하던가 해야지.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어.
자기야, 내가 중간에서 힘들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 거야? 나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5천만 원 만들어서 보내줘. 아니면 일단 있는 돈 3천만 원이라도 내 통장으로 보내봐.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집주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니까 왜 알려주지 않는 건데. 당연히 알려주지 못하겠지. 집주인이 바로 나니까 말이야. 우리 집 사실 전세가 아니라 내가 산 집이었는데. 당신은 대체 집주인이 누군지 알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지 참 궁금하네. 누군지 나한테 말해볼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집주인이 당신이었어? 그럼 뭐야, 분명 우리 집에 방문해서 나한테 5천만 원 전세금 내놓으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군데? 당신이 말하는 거랑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누구기는 당신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소설이지. 하도 집 차이 많이 나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인다고 해서 집은 사놓고 그냥 내가 전세집이라고 거짓말을 쳤는데 이 양반이 어디다가 돈을 훔쳐다 쓰려고 5천만 원을 나한테 거짓말을 치려고 하는 거지. 참 웃긴다 웃겨.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 정말 왔었다고. 방문 판매원 같은 사람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집에 홈 CCTV 있는 거 알지? 내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전혀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치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면 빌려줄 것을 대체 5천만 원 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네. 백수 같은 남편 그냥 집에서 키우듯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돈까지 훔쳐서 도박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자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돈이 조금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면 당신이 돈을 줄 줄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서로한테 별로 안 좋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고 내일부터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인간 내가 한두 번 본 거 같아? 우리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집주인이 나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전세금이 올랐다고 주장하던 남편.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난 후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이유를 알고 보니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제 딴에는 이 남자를 배려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저희 약점으로 보였나 봅니다. 집에서 쫓아낸 후 이혼을 선언하니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는 다시금 인정받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혼을 한 후 완전한 거지가 되어버린 전 남편은 자기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인생이 갱생된다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동서 이제 막 신혼여행 다녀왔겠다. 앞으로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잘 부탁해요. 그동안 시댁에서 며느리 혼자라서 심심했는데 이제 동서가 있어서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네. 앞으로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 원래 신혼여행 마치고 새로운 신혼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약한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해버려서 새로운 집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해? 왜 무슨 일이라도 있대? 어떻게 한데 기본 일정들이랑 다 준비해뒀을 텐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파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에 대한 보상은 다 받았으니 괜찮아요. 이사갈 동네를 다시 알아보고 있는데 형님네 동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저희한테 맞는 것 같고 마트도 많아서 기본적으로 생활하기도 편리하기도 하고요. 맞아, 우리 동네 집값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주변에 메이크 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가격도 얼마나 저렴한지 나 같은 주부들이 살림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거지. 왜 동서도 여기 눌러 살려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아마 그 근방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형님한테 도움을 자주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빼지 말고 잘 부탁해요. 제가 그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해드릴 거니까요. 보상? 내가 동서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동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는데 집도 가까우니까 가끔 내가 밥 한 끼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러고서 나한테 용돈 한 번 안 주고 그러겠어. 돈 잘 버는 동서 만나서 나는 행복해. 그런가요? 형님 집 근방으로 이사 가게 되면 더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집으로 결정해야겠어요. 형님 집에서 5분 거리던데 집도 괜찮고 방도 넓던데. 무엇보다 형님하고 가까이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곳으로 결정하면 나야 좋지. 앞으로 더욱 자주 볼 수 있고 말이야.
거기로 결정해. 우리 자주 보자고. 일주일 후 동서가 이사를 하는데 형님, 저 오늘 이사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거기서 밥 좀 얻어먹어도 될까요? 저 정말 다른 건 필요 없고 밥에 김치만 있으면 돼요. 제 남편하고 같이 갈 테니까 숟가락 2개만 더 놔주세요. 에이, 그래도 동서가 오는데 맛있는 거 차려줘야지. 하나뿐인 동서가 오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뭐 먹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 내가 최대한 맞춰서 해주도록 할게. 파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거야. 정말요? 형님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삼겹살 좀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삼겹살 못 먹은 지도 오래되었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그 정도는 충분히 구워줄 수 있지. 삽결살에는 야채들하고 같이 먹어야 하니까 내가 따로 준비하도록 할게. 와서 맛있게 먹고 가라고. 감사합니다, 형님. 이게 정말 얼마 만에 먹는 집밥인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자주 먹어도 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먹는다고. 맨날만 아니면 되지. 나도 맨날 남편하고 단둘이 먹는 것도 지겹고 그런데 동선의 식구들까지 넘어와서 먹는다면 밥상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러겠어. 겸사겸사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주 식사하는 자리 가지자고.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자주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 후? 형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아침에는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소고기 어때요? 제가 오늘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배가 엄청 고프네요. 시간 맞춰서 남편하고 갈 테니까 준비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 또 온다고? 동서 지금 이사 오고 나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거 알아? 내가 한 2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오니까 이게 또 이거대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에이, 형님, 저는 워낙 바빠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리하느니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돈적으로 이득이라고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배우고 뭐 하다 보면 또 시간 날리고 차라리 형님이 숟가락 2개 더 놓고 음식에 집중하고 저는 거기에 앉아서 밥 먹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요. 나는 동서가 일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던데 맨날 밥 먹는 것도 천천히 먹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에서 밥 먹는 동안 1시간은 기본으로 먹잖아. 맨날 살만 찌고 있는 것 같고 말이야. 정말 연봉 1억의 삶이 맞는 건지 나는 궁금하다는 건데?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형님. 의심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 제 생일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소고기 좋아하니까 소갈비찜으로 준비해주세요. 너무 질기지 않게 연하게 준비해주시면 될 듯 싶어요. 동서? 그런데 맨날 왜 밥 먹고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회사는 출근 안 해? 어디서 일하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나한테 무슨 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저 대기업 다니시는 거 모르고 계셨구나. 밥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옷 입고 바로 회사로 출발해요. 그렇게 저녁까지 일하고 형님 집으로 와서 밥 먹는데 왜요? 아침 저녁으로 옷이 똑같은 건 제가 편한 것으로 갈아입어서 그런 거고요. 왜요? 형님 설마 의심하시는 거예요? 연봉 1억?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맨날 밥 처먹고 집으로 가서 잠이나 퍼자니까 그렇게 살이 찌지. 내가 너 밥 먹고 집에 가는 거 따라가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 그렇게 언제까지 있나 밖에서 지켜봤는데 저녁 밥 처먹을 시간 되니까 나오더라. 동서 다니는 대기업 이름 뭔데?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 아니, 제가 다니는 회사 있다니까 왜 그렇게 알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저를 뒷조사하면 저도 안 알려드리죠. 못 알려주는 거겠지?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면서 돈 버는 척 하기는. 앞으로 내가 동선에 집에서 밥 먹을 거니까 내 남편 거까지 해서 숟가락 2개 더 준비하도록 해. 아마 동서 회사 안 다니는 거 서방님도 모를 텐데?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 그것만은 제발 제 남편한테만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어머님한테도 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집안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고요. 내 말만 잘 들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겠지. 아침 저녁으로 밥 차리고 내가 시키는 일들 알아서 잘하면 동서가 백수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최대한 지킬 테니까 형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식사는 차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집으로 밥 드시러 오세요.
맛은 장담은 못하겠는데 제 선에서 최대한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맛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아무튼 차리는 거 보고 내가 말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야. 어디 한번 잘 해보라고. 자기가 커리어 우먼인 척 포장을 한 동서는 저에게 들켜 결국 식사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녀가 음식을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어찌나 맛이 없던지 일주일째 되던 날 음식에 대한 피드백을 해도 변화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시어머님에게 연락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동서는 시댁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있는 척하면서 포장해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이 역겨워서 혹시 몰라 뒷조사를 해봤더니 뒤가 구렸고 그녀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오히려 그런 사실들을 알려줘서 고맙다면서 칭찬하기 바빴는데요. 제 손맛이 그립다면서 전 동서가 저에게 연락해서는 밥 한 끼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그녀를 차단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부모님 뭐 하시는지는 정확히 알고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신에게 내가 아무리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해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합치려고 하면 당연히 부모님이 뭘 하는지는 알아야지. 그런데 또 대놓고 물어보면 신뢰가 될 수 있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그냥 자그마한 가게 하고 있어.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야. 동네 장사이긴 한데 나 태어날 때부터 해서 꽤나 단골 손님이 많은 거지. 그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그냥 자그마한 회사 다니고 지내고 계시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신다라는 거야. 빚도 없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당신이 잘 말해줘. 뭐 내가 말할 게 있나? 사실 지난번에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잘 이야기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뭐해. 앞으로 집 잘 구하고 혼수도 잘 구해서 그러면 되는 거지.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지내도록 하자고. 혼수는 어떻게 잘 구하고 있어? 돈은 있는데 집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게 되면 그때 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너무 큰 거 샀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당신이 집 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 혹시 어느 정도 집 크기를 생각하고 있어? 뭐 우리 아이까지 생기고 키울 것 생각하면은 30평에서 40평 사이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들하고 회의를 조금 해봐야겠어. 그래, 집만큼 예민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가족들하고 회의해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에 맞춰서 혼수물품도 준비하고 해야 하니까 먼저 연락 주면 고맙고. 그래, 내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먼저 연락 주는 걸로 할게. 그 다음 날. 안녕하세요. 호수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호수하고 회의를 좀 해보고 연락했어요. 혼수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해서 내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호수 여자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혼수를 하려고 하면 집 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 몇 평에 오는지 궁금해하는 건 실례 아닌가요? 은근슬쩍 우리 집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떠보려고 하는 행동 같은데 자꾸 그런 식이면 저희 집도 곤란해요. 그러는 그쪽 집은 얼마나 잘 사세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무작정 마음에 드는 거 샀다가 신혼집에 못 넣고 그대로 중고로 팔아버리는 케이스도 봐서 혹시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저희 집은 그냥 살 만큼 살고 있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저희 집안에서 알아서 준비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마치 당연한 걸 선심 쓰듯이 말하는군요.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는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슬슬 가면이 벗겨진다 라고 보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아서 혼수 준비하도록 하세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도 편하게 해주시고 놓아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결혼? 글쎄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남에서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아들하고 잘해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주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편안하게 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날 당신 어제 우리 엄마랑 연락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엄마가 안 좋게 보고 계시더라. 어제 다시 가족회의를 해봤는데 그냥 파혼하기로 했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거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내가 어제 어머님하고 이야기 나눈 건 그냥 신혼집에 맞춰서 혼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었어. 그런데 파혼을 한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하는 행동이 눈에 보여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안 쓰려고 그렇게 재고 있는데 누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 나 같아도 안 하지. 혼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집보다도 돈 안 드는데 최대한 돈 아끼려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안 좋다는 거지.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나를 붙잡지 마. 당연히 쓸데없이 큰 거 사니까 낭비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당신네 집안은 정말 뭐가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 아빠가 세입자 주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거라고. 뭐야? 잠깐만, 당신 방금 세입자라고 했어? 세입자면 누군가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집이나 건물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당신 아버지가 건물주였어? 아니,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한 거야? 처음부터 왜 말 안 하기는 돈만 생각하는 속물들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아빠 건물 부자인 거 너는 이제 알아버린 거야? 여기저기 합쳐서 3채 정도 건물을 갖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나나 우리 아빠 쓸 돈은 다 벌어둔 상황이야. 정말 혼수에 있어서는 돈이 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런 건데 당신네 가족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건물을 3채나 가지고 있다고? 잠깐만, 우리 엄마랑 다시 통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파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연락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래서 건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하겠다던 사람이 건물 이야기 하나에 아주 자기 엄마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난리인데 내가 왜 해야 돼? 아니야. 아직 파혼한 게 아니니까 우리 엄마 마음은 내가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어. 시간을 하루만 줘, 제발. 우리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웃긴다. 지금은 나가 가반이야. 당신이 갑인 거처럼 행동하는 건 뭔데? 결혼할 거면 네 혼자 하던가 그래. 여기저기 다 떠보고 그러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지. 결혼하기 전에 본 모습을 알아서. 아니야, 자기야, 방금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네. 그냥 예정대로 결혼 진행하면 될 듯. 10분 정도 후에 전화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 언제 가? 통화 괜찮아? 원하는 시간에 최대한 맞춰준다고 해. 그러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어. 네 엄마 연락처 차단한 지 오래야. 어떻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둘이 똑같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도 않아.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하는 말들이 정말 우습다. 우스워. 너는 내가 만만하냐? 단순히 정말 궁금해서 혼수를 하기 위해 신혼집 평수를 물어본 건데 저에게 속물이라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제가 돈만 밝히는 여자라면 남자 쪽에서 먼저 파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다시 결혼하자고 선언하는 갈대 같은 남편 집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보다 속물은 그 남자 집안이었고 저를 원하는 것보다 저희 아빠의 건물을 원한다는 게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공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한 상황인데 차라리 결혼하기 전 이렇게 되었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참 편합니다. 나중에 재산분할까지 나와서 돈을 줘야 한다면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속을 빨리 보여준 예비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